안녕하십니까? 동국제강 재무팀장 최성기 부장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믿어주신 투자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동국제강 2022년 2분기 경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게시된 자료의 정보 전달 측면의 제약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2분기 경영 실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제품별 주요 경영 활동 그리고 2분기에 반영된 주요 저수익 해외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경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기준 2분기 매출액은 원료 단가 인상에 따른 판매 단가 인상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4,325억 원 증가한 2조 1,37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 제품 스프레드 마진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524억 원 증가한 2,617억 원을 달성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0억 원이 감소한 500억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상반기 누계로는 영업이익 4,293억 원, 당기순이익 1,720억 원입니다. 금번기 영업의 수지에 반영된 주요 사항 중 저수익 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으로 CSP 장부가 전액인 2,640억 원을 손상 인식했으며 중국법인 처분이익 58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4페이지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기준 2분기 경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 이외 종속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7억 원 증가한 영업이익 2,937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CSP 매각 의사결정에 인한 연결 재무제표상 CSP 장부가 전액인 1,959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하고 중국법인 처분이익 772억 원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 1,488억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상반기 누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4,995억 원, 4,214억 원입니다. 생산량과 판매량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형광 및 후판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 판매 수준을 보였으나 냉연 제품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전수요의 특수 이후 금리 인상과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방산업인 가전회사의 재고가 급등하여 당사의 가전사 판매분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은 지난 1분기와 큰 차이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무 지표 별도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2분기 에비타는 견조한 영업이익 달성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938억 원 증가한 3,087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부채 비율은 전년 기말 대비 8.4%포인트 개선된 110%를 달성했습니다.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형광 부분입니다. 봉형광 부분은 2분기 원재료 가격 약세로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으며 건설산업 성수기에 따른 적극적인 판매 활동으로 전분기 대비 판매량을 약 7% 증가시켰습니다. 5월에는 향후 2년간 관수 철근 52만 5천 톤을 공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내진 강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 선도를 위해 스틸샵에 4월부로 국내 최초 온라인 철근 판매를 개시하였으며 형광 유통점 재고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니치 마켓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재료 부분입니다.
냉연 부분 전방 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제품 위주 셀즈 믹스를 통해 스프레드 마진을 확보하였으며 환율 상승 지속에 따라 수출 물량을 58%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칼라 강판 초격차 판매 전략을 지속 추진하여 컬러 비중 44%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4월 베트남 현지 컬러 강판 스틸 서비스 센터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하반기 멕시코 제2 콜센터 투자를 통해 컬러비전 2030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판 부분은 북미, 유럽 등 판매 단가가 높은 수출 시장의 판매를 확대하는 한편 극박제, 긴급 납기 수주를 적극 대응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광 후판 판매를 확대하였으며 스틸샵, 온라인 고객사 확보를 통해 판매량을 증가시켰습니다. (2분기) CSP에 대한 실적 설명입니다. CSP 영업이익은 2분기 브라질산 슬라브 가격 강세에 힘입어 2,94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급등하였던 슬라브 가격이 6월 정점을 찍은 후 하락 전환하였습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헤아라 약세로 인한 외화 환산 평가 손실에 따라 마이너스 14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CSP는 브라질 헤아라의 변동에 따라 외화 부채에 대한 외화 환산 평가 손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향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라 헤아라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번기에 반영된 주요 사항 중 저수익 사업에 대한 사업 구조 조정 및 이를 위한 의사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SP 부분입니다. 당사가 30% 지분을 보유한 브라질 제철소 CSP에 대해서는 지분 전량을 아르셀로미탈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사회에 결의되었습니다. 매각 완료 시점은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는 그동안의 투자 비용에 대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낮은 매몰 비용 성격으로 판단했으며 매각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 근거로 첫 번째, CSP가 보유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주주사 보증 부담, 두 번째, 향후 CSP 고로 2기에 대한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위한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는 점, 세 번째, 동국제강의 후판 규모 슬림화에 따른 사업 시너지가 이제는 상당 부분 희석된 점을 중점 판단하였습니다. CSP 매각 결정에 따라 별도로는 2,640억 원, 연결 1,950억 원에 대한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 인식하였습니다. 별도에서는 CSP 주식 손상으로 인한 이연 법인세 부채 감소 약 1,100억 원이 반영되면서 법인세 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비전문 분야인 제철 사업을 정리하고 당사가 우위에 있는 전기로와 칼라 강판 등의 핵심 역량 강화에 향후 집중할 계획입니다. 중국 법인에 대한 사항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법인인 DKSC의 경우 지난 7월 중국 지방정부의 대부분의 지분 매각을 단행했습니다. 회사의 비전은 럭스틸 등 고급 제품 판매 확대로 편제되고 있으나 중국 내수 시장은 아직 범용제 냉연 제품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제품 전략 방향 미스매칭을 조정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중국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우발 채무 약 400억 원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이 별도로는 586억 원, 연결 기준으로는 772억 원이 2분기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회사는 칼라 제품 전략인 DK 컬러비전 2030에 의거하여 칼라 강판 고급재 성장 국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준비된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동국제강은 언제나 건전한 경영 실적만이 투자자 및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단행한 의사결정은 건전한 실적을 추구하기 위한 핵심 역량 집중의 일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분기에도 더 나은 실적으로 뵐 수 있기를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